안녕하세요. 디아프랍의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2주에 걸쳐서 했던 성공적인 미국 입시 에세이에 관련된 마지막 부분인 파트 3인 Successful Applicant Essay 3 Non-Academic Community Essay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Academic Essay, 그 다음에 Community Essay에 대해서 깊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려는 건 뭐냐면은 조금 더 넓은 그 관객을 위하여 우리가 에세이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리고 에세이와 extracurricular activity가 상호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상적으로 말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학교에 가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에세이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즉, 지금 이 시간대는 3월달, 4월달은 1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의 드림 스쿨하고 타겟 스쿨하고 세이프티 스쿨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합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기준, 본인들만의 이야기로 접근을 해가지고 때로는 되게 비현실적인 리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정확하지 않은 리스트를 만들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뭐 크게는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본인이 늘 좋아할 만한 학교를 골라가지고 그 학교가 요구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폐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파트 2, 두 가지 파트로 나눌 텐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우리가 그 Successful Applicant Essay 1회, 2회, 오늘이 3회인데 그 1회, 2회 내용만 가지고도 내가 어디 갈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그 어디가 아니라 좀만 더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세이 1과 에세이 2를 가지고 아이들 그 갈 수 있는 대학교에 대한 논의와 그 다음에 만약 이런 학교로 내가 가기 싫다.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로 가고 좀 더 다른 학교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이야기 외에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또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겁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겁먹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보다 더 정확한 입시 전략과 보다 더 정확한 선택 기준을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보길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1, 2, 3, 5모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우리 뭐 1, 2, 3, 5모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액티비티 순가 어워드 순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 2, 3, 5모는 에세이의 숫자예요. 즉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교는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학교는 내가 원서를 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준비하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파트 1은 이 제목으로 1, 2, 3, 5모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얘기에 집중해도 돼요. 솔직히 한 가지 얘기에 집중해도 많은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 예시는 이런 게 겠죠. 내가 학점이 한 3.8이에요. 근데 3.8이고 SAT가 1,500점이라 그럽시다. 우리 아이가 3.8에 SAT 1,5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친구는 어디쯤 가면 되는 건가요? GPA average 3.8, SAT 1,500점. 이 친구가 갈 만한 대학교. 일단 숫자로 봤을 때는
숫자만 놓고 가면은 NYU도 떨어질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만으로는 한 3, 40위권 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에요. 한번 우리 아이가 학점이 3.6이라고 합시다. 3.6. 그 다음에 SAT는 없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어딘가요? 50이 밖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홀리스틱 리뷰라는 차원에서 이런 아이들이 물론 4.0에 뭐 1550도 해당되는 거지만 이런 아이들이 이 점수를 범프업 시킬 수 있는 학교들은 어디 있을까? 또한 4.0에 1600점인 아이도 만약 이 한 가지 이야기밖에 없다면은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어딘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ype 1, Schools with one essay.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건 솔직히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리그 학교가 초록색은 제가 아이비리그로 했고 노란색은 20위권 안에 있는 거고 파란색은 40위권 안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50위권 가진 않아요. 초록색은 그 아이비리그고 노란색은 20위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파란색은 40위권 안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들 학교들을 보면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이 안에 있는 학교들을 가기 위해서는 학점은 한 3.7 이상은 필요하겠죠. 3.7 정도는. 3.6이 여기 가는 건 좀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3.7, 3.6도 가능하겠다. 얼리 때는. 하지만 내가 이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내 드림 스쿨이 이 학교다. Johns Hopkins, Vanderbilt, WashU, NYU, Georgia Tech, UIUC, BCBU, Wisconsin Madison. 여기가 나의 드림 학교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내가 학점이 3.6 정도 이상이라면은 여러 군데 분산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가 원하는 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봅시다. 이쪽이 이제 이들 학교가 원하는 에세이 유형이거든요. 근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NYU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스 홉킨스, vanderbilt, BCBU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에세이예요. 즉, 학업적인 건이어도 되고 학업적인 거지 아니어도 되고 리더십도 되고 리더십이 아닌 것도 되고 그냥 고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원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봉사가 강하다? 그러면 봉사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고, 이 아이가 무슨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공했다? 그럼 성공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고, 이 아이가 학업적인 어떤 주제에 조금 꽂혔다? 그럼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뭐 창의성이 뚜렷하다? 그럼 창의성을 해달라는 거고. 즉,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에세이, 존스 홉킨스, vanderbilt, BCBU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인지 얘기하고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기여할래? 그리고 우리 학교의 기회들은 어떻게 누릴래? 한 가지 이야기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우리 아이가 3.8이에요. 3.8인데 이 친구가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존스 홉킨스 vanderbilt 가는 그다음에 BCBU 레귤러 통계에서는 3.8이면은 리젝트예요. 그러면 이 3.8 아이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내가 1% 찬스가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3.8이면은 지금 말했던 존스 홉킨스 vanderbilt 워슈 가는 거 너무나도 이것도 리치 학교인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본인의 이력서를 봐가지고는 준비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했던 설명의 1 아니면 2에 있던 내용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내가 아카데믹이 강한지 커뮤니티가 강한지.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이제 남은 8개월 동안 엄청나게 강화시켜야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게 어수선하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학교들은 한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 이야기를. 그러면은 선택해야 되는 거는 한 가지 이야기를 강조해야 되겠죠. 또한 봅시다. 워시 세인트루이스, 조지아 테크, UIUC, 위스콘신 매디슨 얘네들도 한 가지 이야기인데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싶냐면은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듣고 싶어요. 학업적인 부분.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학점이 3.5다, 3.6이다, 3.7이다. 그러면 지금 말했던 워시, 조지아 테크, UIUC
위스콘신 매디슨은 절대 세이프티 학교도 아니고 타겟 학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학교가 핵심이라면은 아카데믹을 준비해야 되겠죠. 학업적으로 나머지 8개월 동안 우리가 에세이 그 설명의 1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아카데믹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NYU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이 친구들이 이 학교가 한 몇 년 전부터 그 브리지 에세이를 썼어요. 내가 어떻게 공동체 간의 브리지가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학업 커뮤니티 간의 브리지가 되냐,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이버시티 간의 브리지가 되느냐, 나는 어떠한 브리지를 만들었냐, 이 교육자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즉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리스트를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로 타입 1 학교는 누구한테 해당되냐면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돼요. 한번 봅시다. 내가 4.0이고 1550이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내 이력서상 진짜 아카데믹한 거 빼는 아무것도 없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딴 게 있겠죠. 근데 이게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카데믹이나 한 가지 얘기가 너무나 강해요. 그러면 probably 여러분들은 이 학교에 해당이 될 겁니다. 단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아카데믹이 강하고 4.0이나 3.9 후반대고 SAT가 높은 아이들은 또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 근데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데 또 이제 3.7, 3.8이다 이 친구는. 그러면은 존스 홉킨스, vanderbilt, 워슈, 조지아텍 이 학교들 NYU, BC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 범위에는 수치 안에 들어가 있지는 못해요. 수치 밖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원하는 그 한 가지 이야기, whether it's life experience, academic, bridging, 뭐든 간에 이 한 곳에 초점을 둬가지고 나의 그 승률을 높여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한 가지를 할까? 아까도 얘기했죠. life experience는 브릿지가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아카데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서류상 얘는 학업적인 게 너무 강하다. 근데 학점이 한 3.8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tentative list. 지금 이 아이가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 이 화면에 있는 학교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 여기 화면에 8개 학교가 리스트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한 가지 에세이를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떻게 그 기회를 누릴 거냐. 그러면은 존 홉킨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밴더빌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워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기타 등등. 혹은 내가 만약 아카데믹한 건 약한데 커뮤니티에 대해서 되게 강하다. 그리고 학점은 3.8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리스트에는 존스 홉킨스, vanderbilt, NYU, BC, BU가 프라이어리티로 와 있어야 되죠. 왜냐면 얘네들은 아카데믹한 걸 안 써도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거 외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타입 1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제 학교 리스팅을 하는 그러니까 오늘은 에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에세이와 학교 선정이랑 접목을 제가 좀 시켰어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타입 1은 이런 학교들입니다. 그럼 타입 2. 타입 2는 이런 학교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점이 좋고 3.9 뭐 이상이고 SAT도 좋은데 학업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모든 게 겹쳐요. 학업으로. 이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그러면은 University of Chicago가 여러분들의 그 priority choice가 돼야 되겠죠. University of Chicago가. 왜냐면 University of Chicago 같은 경우는 ED1, ED2, EA가 있는데 EA로 넣지 마세요. 합격 안 돼요. ED1은 왜냐면 제가 이걸 얘기한 건 뭐냐면은 얘만 조금 다르게 파란색으로 러직 에세이가 있어요. 이 에세이는 경험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프롬프트를 줘요. 그러니까 이 논리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어떻게 가장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이 아이가 해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믹이 강하고 다른 부분이 없다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이 아카데믹과의 밸런스에서 현저히 떨어진 아이들. 그러면은 슬라이드 1에 있는 밴더빌트나 뭐 이런 데를 가야 되겠죠. 이런 네, 존 홉킨스 이런 데를 지원해야 되는데 또한 시카고도 가능합니다. 아카데믹과 한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타입 2로 갑시다. 두 개 에세이가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를 봤을 때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커뮤니티 그 아카데믹 에세이 설명의 1, 커뮤니티 에세이 설명의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잖아요. 이 두 개 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이력서를 보니까 이 두 개가 동등하게 강하게 나오긴 해요. 하지만 다른 얘기가 없다. 그럼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를 지원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디를 지원해야지 내가 실망하지 않을까? 봅시다. 아이비리그에서는 코넬이 딱 전형적인 이 유형입니다. 커뮤니티가 있고 아카데믹이 있고 우리가 두 번째 설명에서 했던 커뮤니티 제가 요 순서를 이렇게 쓴 건 뭐냐면은 코넬은 질문 1이 커뮤니티고 질문 2가 아카데믹이라서 이렇게 쓴 거고 뭐 에머리, UNC, USC, 터프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카데믹을 쓰라 그러고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를 쓰라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코넬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커뮤니티 에세이예요. 전통적 선택권이 없어요.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 고르기 때문에 오픈 엔디드지만 코넬하고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두 번째 설명회 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뭐 에세이 뭐 학점이 한 3.9다. 3.9 정도 나와야 되겠죠? 3.85 정도. 미니멈 3.8. 3.8 이상이다. 그리고 이 아이에는 아카데믹한 것도 되게 강하게 좀 지배적으로 있고 이력서에 그다음에 커뮤니티적인 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은 이 친구는 지금 현재 무슨 예일이나 이런 데를 스탠퍼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력서상의 아카데믹한 부분과 커뮤니티가 코넬이나 미시건이 원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지 혹은 시카고가 원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거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3.9 이상, 그 다음에 1500대 이상인 아이들은 그럼 현재 그리고 커뮤니티하고 아카데믹만 있는 아이들은 리스트가 코넬, 시카고, 존스 홉킨, 워슈, vanderbilt, 미시건 이런 학교를 갖고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세이프티를 위스콘신 매디슨, 뭐 텍사스 오스틴, UIUC, BU, BC 뭐 이런 식으로 세이프티로 놔두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타입 2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 에이전 아이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왜냐면은 나름대로 자기는 커뮤니티도 열심히 해왔고 나름대로 아카데믹도 잘 해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는 좋은데 아이비리그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타입 3에서 보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못 가요. 이것밖에 없으면은 여기가 한계선이에요. 여기 있는 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슈퍼 리치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카데믹이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아카데믹한 부분을 이들 학교까지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래서 아니면 커뮤니티도 이들 학교 원하게 올릴 수 있을지 시간이 좀 걸리겠네. 그러면 이 둘만 집중을 하세요. 나 뭐 어디 지원하고 싶은데 못 하는데 좀 다음 슬라이드 가면은 타입 3부터는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현실을 직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하고 아카데믹이 나의 강점으로 나왔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에세 남은 8개월 동안 이 에세이를 어떻게 하면은 이 학교가 원하는 수준과 깊이로 만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 여기까지 우리가 판단을 한 아이들은 이 딜을 시카고로 할지 코넬로 할지 아니면 뭐 존 홉킨스로 할지 고민을 해야 되죠. 일반 아니면 에머리를 할지. 그래서 대부분 이런 멘탈리티를 생각합니다. 이 군에 있는 아이들은 절대 코넬을 ED로 쓰지 않아요. 점수 높은 애들은. 왜냐면은 아직도 자기가 그 스탠포드나 다른 상위 학교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써요. 그리고 U 시카고는 EA로 써요. 그리고 U 미시건 EA 쓰겠죠. UNC EA로 쓰겠죠. 터프스 EA로 쓰겠죠. USC EA로 쓰겠죠. 그 다음에 또 2차적으로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 ED2도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냐 그 존 홉킨스나 밴더빌트나 워슈를 한번 고민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런 형태로 나가요. 워슈는 우리 스테이트 스쿨이니까 에이 그냥 넣지 말자 너무 쉬울 것 같아 안 넣고 그 다음에 UC에 집중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만약 커뮤니티하고 아카데믹밖에 안 보인다 내 서류에서 그리고 내 이력서에서 나머지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아카데믹한 제일 쉬운 거는요. 아카데믹에 위해서 투자한 시간, 유의미를 따지는 거는 커뮤니티를 위해 투자한 시간, 그 합계를 보세요. 이게 동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활동, 네 번째 활동이 또 얘네들과 동등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90% 정도의 아이들처럼 실패하는 아이들처럼 어차피 이거를 그 제3 이야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러면 1, 2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발전이 안 되잖아요. 3 이야기에 집중해가지고 요 군에 있는 그 학교들을 집중해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세 번째 유형을 가봅시다.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학교들. 여러분들이 이제 힙스와 아이비리그와 그 다음에 그 공대 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타입 1은 에세이가 하나 필요하다. 타입 2는 에세이가 두 개 필요하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런 아이들은 그 현실 속에서 가장 좋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 너무 디스커리징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딴 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반박을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그 반박에 대한 반박을 또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힙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무서운 아이들은 학점 좋고, SAT 좋고, 학업도 좋아요. 아카데믹도. 그리고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보여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힙스를 쓰려 그래요. 근데 얘네들의 문제점 봅시다. 힙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힙스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약자는 알죠? 저 진짜 몇 년 전에 되게 놀라가지고 힙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어느 학교들이냐고. 모르더라고요. Anyway, 다 알겠지 이거 듣는 사람은 힙스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입니다. 에세이 유형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다뤘던 아카데믹은 있어요. 아카데믹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단순한 커뮤니티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커뮤니티를 되게 세분화시켜 놨어요. 세계 학교는 뭐냐면은 그 커뮤니티 에세이를 너의 의사소통 능력을 보래요. 의사소통 능력. 즉, 너가 그 커뮤니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너와 대립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히 봉사는 안 되겠죠, 이제. 대립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립되고 그 접근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 대립을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고 너는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너는 어떻게 공동체에 기여했냐. 그래서 그 공동체 에세이가 커뮤니케이션으로 제한돼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커뮤니티 에세이가 좀 변화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근거에서 커뮤니케이션 에세이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또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있어요. 또 세 군데 학교는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그래서 이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가지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 또한 커뮤니티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벌써 우린 반도 안 했는데 하버드 같은 에세이가 4개, 예일은 에세이가 3개, 프린스턴 2개, 스탠퍼드 2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타입 1, 2에서 나왔던 아이들의 겹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카데믹.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학교들이 전공으로 아카데믹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터픽으로 접근합니다. 터픽. 주제로 접근하고 있어요. 터픽으로. 전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거. 아까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이 Y스쿨 에세이가 또 얘네들은 있어요. 하버드하고 예일. 근데 이 Y스쿨 에세이가 아카데믹으로 제한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 번째 유형 학교로 보면은 코넬도 아카데믹 Y 코넬. 뭐 그다음에 첫 번째 존 서킨스도 존 서킨스 아카데믹 플러스 Y 존 서킨스. 시카고도 아카데믹 플러스 Y 시카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Y 스쿨 에세이가 아카데믹이랑 연결됐었거든요. 하지만 하버드 예일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이 아니에요. 아카데믹한 거 외에 너가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냐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죠. 그 다음에 하버드하고 스탠퍼드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 외에도 너의 취미 생활이 뭐냐? 너가 진짜 봉사든 리더십이든 MUN이든 공부든 이거 말고 17살의 청소년으로서 너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뭐냐라는 거를 물어봐요.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취미가 없다 보니까 많이 실패하죠. 또한 이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버드는 끝났어요. 그래서 총 둘, 넷, 여섯 개의 이야기를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아카데믹이 제일 중요한 에세이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비중은. 예의를 내가 한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와 더불어 다양성에 관련해서 쓰기를 바라요. 얘네들은 다양성. 그래서 의사소통에 반대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다양성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내 이력서에서. 그 다음에 이와 별도로 짧은 한 100단어 미만으로 쓰는 에세이가 또 4개가 더 있고요. 총 몇 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9개 이야기가 나와야 되네요.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 또 civic service 그 얘네들은 그 커뮤니티 에세이를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인권, 민권 이런 쪽으로 한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서 봉사가 아니라 이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했니? 무엇을 했니에 대한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100단어 미만으로 또 4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그다음에 스탠포드도 지금 크게 3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이 외에도 100단어 미만의 질문이 5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힙스를 간다라는 것 자체는 한 가지 이야기, 2가지 이야기만 있다고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타입 1과 타입 2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이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거. 그러면은 힙스가 아니고 그럼 우리 아이 힙스가 아니라 그럼 다른 아이비리그 가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다른 아이비리그. 컬럼비아, 브라운, 유펜, 다트머스. 일단 또 모든 학교에 있는 아카데믹한 거는 공통으로 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카데믹을 잘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어느 정도 그냥 들어와 있어요. 여기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2개로.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나요? 이 2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는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컬럼비아 브라운, 유펜, 다트머스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노력해야 되는 시카고나 코넬이나 그 존 석핀스나 밴드빌 기회를 놓쳐요. ED1에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요. 후회할까봐. 근데 후회가 아니라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는 거. 정확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이 2개 외에도 한번 컬럼비아 봅시다. 컬럼비아도 힙스 학교와 같이 공부 말고 어차피 아카데믹 플러스 여기서 Y 컬럼비아 SN 여기 벌써 했어요. 너 우리 컬럼비아 외우고 싶냐? 공부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공부 말고도 넌 우리 학교 외우고 싶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제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 너는 콜롬비아의 다양성에 어떻게 기여할래?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문학성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있고 총 5개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비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2개만 충족했다고 콜롬비아를 지원했다? No. 이 3개가 더 있는데 그리고 이 3가지 이야기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브라운 봅시다. 브라운은 이 2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밖에 더 없네. 그게 아니라 브라운의 핵심은 또 아까 많은 힙스 학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Who are you like outside the classroom? 학교 밖에서 너는 어떤 아이니? 학교 밖에서 너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아이니? 그러한 에세이를 요구하고 또 간단한 에세이 4개를 또 요구합니다. 그럼 총 몇 개예요? 7개네요. 그 다음에 유펜도 마찬가지로 Y 스쿨 유펜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티네이저로서 에세이를 또 요구하고 다트머스도 되게 퍼스널한 것도 있고 커뮤니티 베이스 Y 스쿨도 있고 그래서 라이프 익스프와 더불어서 또 리더십, 시빅 리더십 관련된 에세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여기다 대입시켜 봅시다. 첫 번째 유형, 아카데믹만 강한 애들은 그냥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모든 학교가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할래요? Reject. 아카데믹하고 그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에세이가 있어요. Good. What about the other stories? Rejec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의
유형을 진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예시로 우리 친구가 SAT가 1550이 넘고 그 다음에 GPA가 3.9 이상이라고 칩시다. 요 예시를 하기 전에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네. 손 들으신 분, HJ 킴 분, 예, 질문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손이 들으셔가지고. 아닌가요? 오케이. 그 손이 들렀길래 그 했지만 제가 이렇게 솔직히 다른 그 설명회보다 오늘 요 부분은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고 조금 더 제가 뭐 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좀 되게 톤이 까칠하다 그러던데 정확한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답답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11학년 아이들, 뭐 10학년도 마찬가지죠. 학교 리스팅 정했을 때 학교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US 뉴스에서 랭킹을 보고 내가 어디 가겠다, 저 학점만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력서를 가지고 지금 학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 이력서는 어느 학교와 가장 인접해 와 있는지 지금, 그리고 이 둘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남은 8개월 동안, 남은 20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11학년과 10학년 아이들은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뭐 리서치를 해야 된다. 뭐 대회 나가서 수상을 해야 된다. 아니면 너 좋은 썸머 캠프를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하겠죠. 그리고 난 컬럼비아를 가겠다. 나 브라운을 가겠다. 유펜 가겠다. 다트머스 가겠다. 뭐 good luck. 왜냐면은 이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쪽에만 계속 웨이트를 더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웨이트를 더해도 가는 아이들은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학교들이 10에서 15% 정도의 아이들은 exceptional academic talent를 갖고 있는 아이들. 그럼 exceptional academic talent를 갑시다. 뭐 쉽게 내가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그 뭐 뉴욕주에서 1등 해요. 미국엔 몇 개 주가 있죠?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50등 안에 드는 거네. 그런데 그럼 전 세계는 몇 등일까요? 근데 이렇게 주에서 1등 하는 아이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00명 정도의 풀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럼 한번 나라들 수학을 잘하는 나라 미국보다 수학을 잘하는 나라가 한 10개가 더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개 있으면 50 곱하기 10은 500명이 있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그리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은 미국으로 안 온다 그러면은 250명이 수학을 하겠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주에서 1등 하는 애가.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익셉션이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뭐 우리 학교에서 1등 한다? 뭐 우리 동네에서 1등 한다? 익셉션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리스트를 선택할 때 그 에세이가 어떤 이야기를 펼쳐야 되는 이 세 번째 에세이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리스트를 봐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친구는 라이프 experience도 있고 아카데믹도 있고 퍼스널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점수 좋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로 해야 될까요? 리스트 자체는 이 친구는 보면은 솔직히 브라운하고 유펜 정도 고려를 하고 유시카고 고려하고 코넬 고려하고 얼리는 이 중에서 고려하겠죠. 그다음에 EA는 당연히 UMass, USC, 텍사스, 어스틴, 조지아 테크, 그다음에 UIUC 뭐 이런 데 넣겠죠.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이력서에 내가 최대한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어느 학교가 가장 중요시 여겨주는지 이 판단이 있은 다음에 학교를 정하고 이 판단이 있은 다음에 학교를 정한 다음에는 남은 8개월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활동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뭘 둬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계속 대회 나가고 캠프 나가고 뭐 수상 경력 쌓고 이랬을 경우 논문 쓰고 인터넷 쓸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좋지만 어 걱정을 하기 시작해야죠. 이쪽은 되게 강화되고 있는데 얘와 얘에 대한 내가 이야기가 지금 부족하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내가 여름에 뭐 해야 되지? 그러면은 답은 되게 간단해지잖아요. 내가 올 여름에는 뭐 아카데믹한 건 유지하지만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나의 티네이저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그 부분을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 부분에 대해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했던 거 다시 오늘 하는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은 아카데믹 에세이만 강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들
아카데믹 에세이와 커뮤니티 에세이만 강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들. 그 다음에는 첫 번째는 힙스 대학교를 받고 지금 기타 아이비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공대를 봐야 되잖아요. 공대. MIT, 칼텍, 카네기 멜론, 노스웨스턴. 왜냐면은 얘네들은 좀 달라요. 또 달라요. 원하는 인재상이. 일단 아카데믹한 거는 다 공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재밌게 나오는 거. 칼텍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중에 3개 에세이가 아카데믹한 질문을 해요. 주제에 관련된 질문, 가장 유의미했던 아카데믹 경험원에 관한 질문, 리서치를 했던 질문. 그래서 아카데믹한 부분을 엄청 강조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칼텍을 한번 봅시다. 또 제일 많이 나온 건 라이프 익스피리언스인데 또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도 스템 관련된 라이프 익스피리언스예요. 스템. 그래서 이런 공공성에 대한 에세이가 없고 또 퍼스널한 것도 창의적으로 뭘 했냐. 그 다음에 뭐 다이버시티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짧은 질문 이것도 과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짧은 질문을 했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학업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 칼텍은 살짝 1번 유형의 그 타입 1 아카데믹 에세이만 요구하는 학교랑 좀 유사해요. 1번 학교에서는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아카데믹 에세이만 강한 아이들 그리고 에세이는 하나밖에 없는. 근데 칼텍은 아카데믹만 본다라는 거에선 유사하지만 아카데믹 에세이가 너무 많아요. 뭐 다양한 영역에 걸쳐가지고 몇 개야 이거? 둘,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질문을 거의 다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요 군에 있다, 이 정도 군에 있다 그러면은 1번 유형의 학교는 다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군에 있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뭐 하비마드라는 학교도 리스트에 올라야 되겠죠. 미네르바 이런 학교들 이런 학교가 이 아이에게 가장 맞는 아니면 기타 이제 그 공대들이 맞는 아이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칼텍은 솔직히 논외 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특이한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스트에 많이 올라오는 또 어느 정도 공부한다는 아이들이 많이 고려하는 MIT, 카네기 멜론, 그다음에 노스웨스턴. 카네기 멜론이랑 노스웨스턴은 일단 우리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MIT, 카네기 멜론, 노스웨스턴은 이건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들은 듀크랑 마찬가지고 전통적으로 공대가 강한 학교예요. 그리고 듀크와 스탠포드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MIT, 카네기 멜론, 노스웨스턴은 공대만 있는 학교라고 고려하는 뭐 노스웨스턴 빼지만 카네기 멜론하고 MIT는 공대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대 말고도 인문대랑 사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런 애들이 나타나요. 어, 공대 갈 실력은 안 돼요. 이들 학교에.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얘네들은 공대 학교니까 아, 사회과학부나 인문대가 매우 약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 학교에 가가지고 일단 사회과학부나 인문대를 들어가가지고 공대로 편입해야지. 아니면은 뭐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데에 사회과학대가 겁먹으니까 그래도 MIT 가면 좋겠지. 카네기 멜론 뭐 정치학과 가면 좋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안 좋게 접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질문은 똑같아요. 이들에게도 질문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전략 쓰지 마세요. 그러한 얍삽한 전략이잖아요.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전략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학교에 대해서 정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MIT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한 걸 해요. 근데 얘네들 MIT, 카네기 멜론, 노스웨스턴도 퍼스널한 게 다 나와요. 물론 칼텍은 창의성에 대해서 쓰지만 창의적인 청소년을 원하지만 그 MIT나 카네기 멜론이나 NYU 같은 그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한 티네이저의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MIT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실패 에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고 그걸 어떻게 이겼냐. 그래서 실패 에세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프 익스피리언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조금 창의성과 공대와 연관이 돼 있어요. 자기 전공이랑. 그래서 퍼스널 에세이 빼놓고는 그 다음에 페일리어 에세이 뭐
정도 빼놓고, 퍼스널 에세이 정도 빼놓고는 웬만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아이의 그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이쪽을 많이 보는 에세이들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CMU 같은 경우에는 이 퍼스널 에세이가 청소년으로서의 에세이가 있지만 나머지 두 개는 아카데믹한 부분이고 또 이 아카데믹 얘는 좀 제한돼 있어요. Y스쿨이 별도로 에세이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개 나눈 거예요. 뭐 코넬 같은 경우는 한 에세이 안에 아카데믹하고 코넬 얘기를 써야 된다면은 존 서킨스, vanderbilt 이런 학교들은 다 위스콘신이라면은 그 CMU 같은 경우는 이 에세이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300단어 아카데믹, 300단어 우리 학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리한 거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이 강하게 나오고 노스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입시 에세이들이 바뀌었죠. 카네기 멜론과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가 나오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아이가 공대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성적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전공 관련되는 어느 활동이 상당히 돼 있어요. 근데 취미도 되게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리더십이 없어요. 커뮤니티 나래티브가 약해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뭐 내가 학점이 강하고 벌써 이게 스탠프드 간다 스탠프드 안 돼요. 왜냐면 다양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고민되는 건 카네기 멜론, 노스웨스턴, maybe MIT, 코넬 아니면 U 시카고 이런 쪽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힙스하고 아이비리그 이쪽이 아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원래 파트 2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보시면은 뭐가 날까요? 그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학교 선정 및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에세이에 대한 근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가 나한테 적합하고 어느 학교가 나한테 내가 지원해야 되는 학교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1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 이력서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학교 리스트를 잡으세요. 이제 남은 8개월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8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시 결과는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8개월 동안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는 다를 겁니다. 제가 아이들과 상담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아이들한테 맨날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홍길동이나 아이가 있다면 홍길동아, 너는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것 같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다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제 답은 항상 똑같아요.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목표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아이들이에요. 노력은 해요. 희생도 하고 돈도 투자해요. 열심히 뛰어가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열심히 대학교를 향해 뛰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잘못됐더라면은 내가 가야 되는 목표랑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되게 불행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중요한데 답답해가지고 좀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 때 11학년 아이들 대학교를 선정하고 남은 8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 이 현 시점에 열심히 뛰세요.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서 후회를 하지 않길 바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본인의 이력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과 한번 논의하여서 나머지 8개월 동안의 계획을 잘 수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1년 반 계획을 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또 이제 다음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레귤러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레귤러 대학교 결과 분석을 제가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